비가 온 다음 날 물이 갠 길에서 나는 그녀를 업고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청개구리처럼 등에 꼭 매달렸는데 나는 내 허리 흔들리는 꽃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던가. 내가 진급하자 차츰 신집 사람을 보기 힘들었다. 나는 집 밖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집 사람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 신발을 만드느냐고 물어도 그는 입을 봉하고 말이 없었다. 하루는 그 입이 갑자기 열려 나를 놀라게 했다. 요즘 혼인은 너무 서둘러서 메뚜기 헐레식이다. 혼산날에 양아 고무신을 신거든 내 딸은 고무신을 백날 신기는 이보다 단 하루라도 꽃신을 신기겠다. 그때서야 주문도 받지 않고 꽃신을 만들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꽃신이 코를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잊어버린다. 아직 덜 된 꽃신은 점점 커져서 해도 없는 바닷가에 사공일은 배가 떠내려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왜 농부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신을 원치 않는지 알 수 없었다. 신집 사람은 목덜미를 붉히며 말을 이었다. 그놈들은 꽃신 한 켤레 값이면 고무신 3켤레를 살 수 있다고? 난 그들이 그 고무신 100켤레 갖다 주어도 내 꽃신 한 켤레하고 바꾸지 않을 끼다. 어린 내 마음에도 그가 자꾸 가난해지는 것을 짐작했다. 그의 딸이 아주 적은 돈으로 고기를 사러 왔을 때 나는 얼마나 아버지가 덤을 많이 줄 것을 원했는지. 아버지는 꼭 덤을 주었다. 여름이 다 갔을 무렵 태풍 경고에 설레이고 있는데 신집 부인과 딸은 조심스레 꽃신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그들 집의 지붕이 날아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봄철 어느 날 그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부엌아이가 된다 했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딱한 줄은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떠나지만 않는다면 집에서 고기를 훔쳐내겠다고 말하며 애원했으나 기어코 떠나버렸다. 그녀는 기와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른 길에 나는 그 기와집 옆을 지나지만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나는 울타리하고 집 사이에 난 틈에서 발돋움을 하고 목을 뽑아 한 번이라도 그녀가 마당에 나올 것을 기다렸다. 특히 비라도 심하게 온 다음이면 겨우 꽃신만이 치마 밑에 보인다. 왔다 갔다 하는 꽃신은 공중에 춤을 추는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웠나. 나는 기와집에서 내 꽃신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다. 그 해 온 봄철 동안 청개구리가 논에서 울 때 나는 그 공중에 뜬 꽃신을 보러 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내가 뜰 안을 기웃거리는 것을 본 턱이 2개 있는 기와집 뚱보 영감이 앵두나무를 심어 울타리 틈을 가려버렸다. 해가 저물면 마을 집들에 등잔이 켜지듯 소문은 퍼져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열을 띤 신집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도야, 나는 결코 값을 내리지 않을 끼다. 나는 내 딸에게 부엌에서도 꽃신을 신기겠다. 그리고 딸이 시집갈 때 꽃신을 다 주어 보낼 끼다. 그가 말하는 시집가는 날은 여러 산을 넘어야 할 그런 먼 일로 생각되었다. 나는 실망하여 내가 장가들 날까지 몇 켤레의 집신을 갈아 신어야 할 것인지 신집 사람은 굵은 손가락으로 내 턱을 지켜 올리고 내 눈을 들여다보며 희망에 찬 듯 요담 가을에는 어느 홍가에서 꽃신을 사겠지. 그러면 내 딸도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 해부터 앵두꽃은 5번이나 지고 둥근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도리어 멀리 있는 다른 집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청혼했으니 내일 큰 쇠가죽을 가지고 가서 그의 딸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꽃신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리라. 혼인날이면 가마 타는 대신 이웃집끼리니 우리 가족은 집에서 짠 하얀 배를 깔아 꽃신이 그 위를 밟게 할 것이다. 가을밤은 조용히 깊어갔고 나는 차가운 뜰을 몇 바퀴 돌았는지 그때 거칠고
취기 어린 신집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이 만든 비꼬는 노래의 곡조를 실어서 부르고 있었다. 농부가 나에게 인사를 했다. 가을날이 참 좋군요. 신집 사람 댁 호박은 잘 자랍니까? 잠시 후 네모진 미닫이에 그림자가 지나갔다. 신집 부인이 남편을 마중하러 일어났을 거라 생각했다. 몸이 떨렸다. 부인이 남편에게 전할 내 청혼 얘기를 듣고자 나는 울타리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다. 싸움 소리가 들려온다. 미닫이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처럼 확 열리며 녹이 띈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내 딸은 백정네 집 자식에겐 안 주어. 나는 그 다음 말을 들을 때까지 내 귀를 의심했다. 백정 녀석에게 빚진 게 있다고 내 딸을 호래비가 부엌두기 해먹듯 쉽사리 하려고 했지. 백정 녀석이 중매쟁이 있다는 걸 알 리 있나? 내 딸은 일곱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꽃신장의 딸이야. 그 말은 그릇이 와그락 와그락 깨지는 것 같았다. 부인은 말을 막으려고 미친 듯 소리를 질렀으나 남편의 큰 소리에 눌린다. 쇠고기 덤이나 좀 있을까 해서 혀끝으로 한 좋은 말이 백정 녀석 마음을 크게 했어. 나는 혼인식 때 신는 꽃신장이다.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나는 내 손에 백정 칼을 들고 대문간에서 떨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어머니는 칼을 빼앗았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힘이 센 줄은 몰랐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엄했다. 너는 손톱을 가지고도 남을 해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백정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심장은 갈쿠리로 긁는 것 같이 아팠다. 나는 내 팔을 깨물고 그 아픔을 잊으려 했다. 이것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쓰라림이라 깨달은 나는 땅을 치고 울었다. 여러 날 나는 집안에 틀어박혀 처녀가 아이를 뵌 것처럼 햇빛을 피하였다. 해가 저물었을 때 나는 가까운 언덕에 가서 풀밭에 얼굴을 묻고 태산 같은 슬픔에 내가 찌그러지지 않았는가를 의심했다. 여러 사람들이 언덕을 넘어갔다. 어떤 늙은 부인의 흙 묻은 그 모양 없는 신발에 나는 구역을 느꼈다. 그가 신은 신발도 한때는 꽃신이었던가. 그 신발은 내 가슴처럼 무겁게 움직였다. 가을이 언덕을 넘어 멀리 갔다. 햇볕이 내리쬐는 밭에서 사방 언덕에서 나는 가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눈이 와도 놀라지 않을 어두운 날, 신집에 들어가는 중매쟁이를 보았다. 이미 밑바닥에 깔린 내 마음은 더 이상 내려앉을 수 없다.